너도 할머니. 너도 할머니 할아버지 너 왜 가야지? 다음 그림은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들어갈 조건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각각 고르시오. 1번이 뭘 표현한 거냐면 사다리꼴에서 화살표 한 다음에 평행사변형. 결론은 사다리꼴에 어떤 조건을 추가하면 평행사변이 됩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뭘 추가해야 되죠? 사다리꼴은 기본적으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잖아요. 근데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쌍이 모두 평행한 거니까 결론은 나머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는 조건이 몇 번이죠? 네, 니은이네요. 1번은 그래서 니은이 들어간다. 2번 평행사변이어서 직사각형이 되려면 우리가 이건 알고 있는 거죠. 계속 공부한 겁니다. 한 내각이 90이 되거나 아니면 대각선 길이가 서로 같거나 한 내각의 크기가 90이 되거나 디귿 대각선 길이 같다는 여기 없네요. 2번에는 디귿만 들어가고 3번 평행사변형의 마름모가 되려면 이웃변의 길이 같거나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하거나 이웃하는 변 길이 같다. 리을이 여기 포함되겠죠.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는 말은 지금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 다시 직사각형 정사각형 되려면 마름모 조건이겠죠. 그렇죠? 마름모 조건. 마름모 조건이니까 리을 여기는 리을이에요. 리을 여기는 디귿 직사각형 조건 이렇게 되겠네요. 이걸 몰라. 평행선과 삼각형의 넓이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단원인데요. 오른쪽 그림이 있죠. 두 개의 직선 L과 M은 평행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삼각형 ABC랑 DBC는 밑변 BC를 공통으로 갖는 그리고 높이가 동일한, 왜냐면 평행선 사이의 높이 값이 서로 똑같으니까 그 넓이는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같은 거냐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곱하기 높이 꼭지점 A에서 밑변 BC까지 수직의 길이. 근데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서로 같은 길이죠. 그래서 H. 삼각형 DBC의 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얘도 A, 높이, 꼭지점 D에서 선분 BC까지 수직의 길이. 얘 길이도 서로 같은 길이죠. 얘도 H. 넓이 같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은 그림이 너무 비슷하게 그려져 있는데 그림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두 개의 평행한 직선이 있고 두 평행한 직선 어딘가의 한 직선에는 점을 두 개 잡아서 두 삼각형의 공통 밑변을 이렇게 잡아줘요. 그 다음 다른 직선에서는 꼭지점 하나를 잡아줘요. 그리고 얘랑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죠. 빨간색의 삼각형이 나와요. 하늘색 밑변을 가지고 있는 빨간 삼각형. 근데 내가 만약 여기다가 이번에는 평행선 이쪽에다 이렇게 점을 잡았죠.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런 식의 초록색의 삼각형이 나타나요. 그럼 이 두 삼각형 모양이 똑같다 말할 수 있나요? 근데 딱 봐도 지금 서로 모양이 좀 달라 보이죠? 모양은 다르지만 넓이는 이 조건에 따라서 같다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지점의 위치는 다르지만 만약 밑변과 높이가 동일하다면 두 삼각형 넓이는 같을 수밖에 없다를 이 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해보세요. 쉬우니까. 1, 2, 3, 4 여기 네 문제 이거 다 해보세요. 1-1번에 여기 빈칸 삼각형 ABC 여기는 8 여기는 40. 다음 1-2번 답 얼마? 14. 여기 2-1번에 1번다. ABC랑 같은 것 DBC. 그 다음에 ACD랑 같은 것 ABD 혹은 뭐 ADB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삼각형 ABO와 넓이 같은 것 DOC. 그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습니까? 알파벳 순서? 네. 이건 삼각형이니까 뭐 이건 합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삼각형을 말하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 삼각형 ABC가 답이야. 근데 나는 뭐 BAC로 썼어. 상관없어요. 그거는. 합동일 때는 자리를 맞춰야 되지만 삼각형 이름 꼭 좀 말할 때는 뭐 꼭 자리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2-2번의 답은? 1제곱센티미터. 네? 맞나요? 1. 제곱센티미터. 네, 1제곱센티미터. 이거 이해 안 돼요? 뭐라 했는데? 못 구했다고? 자, 봅시다.
삼각형 ABC 넓이와 같은 삼각형이 누구죠? 삼각형 DBC죠. 삼각형 ABC 넓이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잖아요. 여기 넓이를 1번, 여기 넓이를 2번으로 합시다. 그리고 삼각형 DBC의 넓이는 여기 2번, 여기를 3번이라고 합시다. 그럼 삼각형 ABC 넓이는 1번과 2번을 더한 거고 삼각형 DBC 넓이는 3번과 2번의 넓이를 더한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1번과 3번의 넓이는 같다는 거잖아요. 근데 책에 보면 이게 ABC 전체 넓이가 얼마라고요? 3. 근데 OBC 여기 밑에 있는 넓이가 2. 그럼 여기 얼마 남아요? 1. 그럼 여기 얼마 남죠? 같은 넓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높이 같은 두 삼각형 넓이비가 다음과 같을 때 밑에는 저 비례가 성립한다. 이거는 간단한 예를 선생님이 그냥 밑에다 미리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밑변이 있는데 밑변 길이 전체가 10이었어요. 근데 여기 꼭지점이 하나 있고 이렇게 되는 삼각형이 있는데 이쪽에 꼭지점에서 이쪽에 밑변까지 이 수직의 길이를 계산해 봤더니 수직의 길이가 만약에 뭐 10이었다고 뭐 20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삼각형 ABC 여기 넓이는 얼마예요? 삼각형 ABC의 넓이는 100이죠. 근데 여기에 선생님 밑변에다 BC에다가 적당한 위치 어디냐면 여기 4 정도 되는 위치. 요 길이가 4가 되도록. 그럼 나머지는 얼마 남죠? 6 남겠죠. 4가 되는 지점에다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서 왼쪽에 있는 하늘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요. 그럼 이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 2분의 1 곱하기 밑변 4 곱하기 높이 20 넓이 얼마인가요? 40이 되죠. 오른쪽에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해봐요. 그럼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6이죠. 곱하기 높이는 똑같이 20이잖아요. 20. 그럼 약분했더니 넓이가 60이 돼요. 느낌은 그러면 이런 건데? 약간 그림을 이제 설명을 다 했으니까 적당히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여기가 10인데 여기 내가 이제 4를 잡고 요만큼 4 잡고 요만큼 6 잡았더니 밑변의 길이가 몇 대 몇? 4대 6이죠. 넓이도 지금 몇 대 몇이에요? 40대 60이라는 얘기는 4대 6이라는 얘기지. 이 4대 5는 약분하면 2대 3이 되죠. 여기 넓이도 약분하면 2대 3이 돼요. 20으로 약분하면. 결국은 밑변의 길이의 넓이가 무슨 비례? 같은 비율로 내는 걸 무슨 비례라고 불러요? 정비례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경우는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의 넓이가 정비례한다. 혹은 삼각형 넓이의 밑변 길이가 정비례한다. 어떨 때? 꼭지점이 하나인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면 넓이비도 일정하게 똑같은 정비례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유는 높이가 동일하기 때문이죠. 두 삼각형 높이가 동일하니까 밑변의 길이의 넓이 값이 영향을 받는 뜻이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꼭지점이 하나인 상태에서 밑변 길이가 mn이면 실제로 두 삼각형 넓이비도 mn으로 정비례한다. 어렵나요? 어려워? 어렵나요? 근데 고리 끄떡댔잖아요. 그럼 어렵나요? 끄떡. 그럼 어렵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아니래 또 답은. 오늘 정신 못 차는 친구들 많아요. 정신들 차리세요? 네. 몇 시에 일어났어요? 저요? 몇 시에 일어났지? 자, 오른쪽 그림에서 삼각형 ABC의 넓이가 30이고 BP, PC가 2대 1일 때 다음 네모의 값을 써놓으시오. 여기가 지금 2대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삼각형 ABP의 넓이는 전체 삼각형 넓이의 몇 분의 몇이라는 얘기죠? 3분의 2에 해당한다는 뜻이죠. 밑에를 2대 1로 나눴으니까 전체 넓이를 3으로 본다면 그 중에 ABP는 2의 넓이를 갖는다. 얘는 3분의 2가 되고 문제 보면 전체 넓이가 3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약분하면 ABP의 넓이는 20이 된다. APC의 넓이 오른쪽이죠? 2대 1에서 3분의 1을 갖겠네요. 그럼 3분의 1 곱하기 30 약분하면 10.
그럼 비교해 보니까 왼쪽 넓이, 오른쪽 넓이가 각각 20대 10으로 비례하고 약분하면 2대 1인데 그 2대 1이 알고 보니 밑변의 길이에 정확히 정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했던 내용의 반복이라 뭐 여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집에서 좀 해보도록 하시고요.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같이 해봐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잘 표시해 놓으시고 연습을 좀 많이 해 두셔야 됩니다. 당연히 교과서에도 많이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고. 자, 그림과 같이 뭐 이게 요상하게 생긴 도형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쪽 선분과 이쪽 선분이 평행하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얘랑 얘랑 평행합니다. 그럼 좀 전에 여러분이 여기서 뭘 떠올려야 되냐면 아까 좀 전에 배웠던 평행선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이나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이나 넓이 값이 동일하다. 이유는 밑변의 길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밑변 길이가 같고 높이가 같기 때문에 당연히 두 삼각형 생긴 모양은 달라도 넓이는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이 그림을 살짝 오른쪽으로 한 45도 정도 기울였다고 쳐보세요. 기울여서 이렇게 놓으면 당연히 이 모양이 보여야 돼요. 이 모양. 이해됐나요? 그리고 보면 왼쪽에 있는 이쪽, 여기 그림상 보면 빨간색이에요. 이 빨간색 삼각형 넓이와 오른쪽에 있는 이 초록색 삼각형 넓이는 서로 같은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라고 있는 저 부분 있죠.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시오인데 ABCD의 넓이는 삼각형 ABC의 넓이에다가 더하기 삼각형 ACD의 넓이를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삼각형에 이 빨간 삼각형 더하면 사각형 ABCD 넓이가 나온다는 뜻이죠. 근데 거기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삼각형 ACD 넓이와 누가 같은 거죠? 삼각형 ACE의 넓이가 같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같으니까 이렇게 바꿔 써도 된다는 뜻이야. 사각형 ABC의 넓이는 결론은 얘네들이 더한 거와 같고, 근데 ABC와 ACD를 합쳐보세요. ABC에다가 ACE를 합쳐봤더니 뭐가 되죠? 삼각형 AC. 이가 되죠. 결과적으로 사각형 ABCD랑 삼각형 AC랑 넓이가 같아지는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뭐요? 뭐가? 근데 둘이 합쳤댔잖아요. 음. 근데 AC를 하는 거면은 좀 아, 죄송해요. AB 잘못 썼네요, 선생님이. 삼각형 AB이죠. 죄송합니다. 삼각형 AB랑 사각형 ABCD가 서로 같은 거죠. 사각형 넓이와 실제로 삼각형 넓이가 같아지는 이상한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설명드렸으니까 옆에 연습 문제 풀 때도 좀 거기 맞춰서 문제를 풀도록 하시고, 밑에 있는 거는 좀 전에 했던 거랑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죠? 그래서 그 비례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가능한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도형의 닮음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중간고사 범위가 끝난 겁니다. 좀 전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예요. 사실은 중간고사 범위가 거기까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 앞에서 뭐 예를 든다면 뭐 평행사변형 정도 학교 진도가 좀 느리거나 시험을 좀 빨리 보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뭐 평행사변형 정도까지 시험에 나오고 그 이후부터는 뭐 기말하고 넘어간다거나. 그러니까 여기는 확실히 기말이에요. 근데 사각형이 전부 다 중간에 들어갈지 아니면 사각형 일부를 끊어서 중간에 시험 범위 넣고 기말은 나머지 사각형을 포함해서 이게 쭉 넘어갈지는 그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확실히 이 도형의 닮은 파트는 기말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번에 수업 전에 말씀드렸었죠. 처음에 이게 단원에 체크할 때 이 닮음은 초반에는 어렵지는 않은데 뒤로 가면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매우 어려운 단원이니까 좀 더 여러분의 수업에 대한 집중력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초반은 좀 할만해요. 닮음이란 말의 뜻을 먼저 이해를 해야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니까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한 것이 다른 도형과 완벽히 일치해서 합동이 되면 그때 두 도형 관계를 우리는 닮음인 관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밑에 보면 닮음과 합동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러면 닮음은 크기와는 상관이 없고 결론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하지만 모양은 똑같아야 돼요. 합동은
모양만 같아서는 안 되고 크기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합동과 닮음의 차이점이에요. 예를 든다면 이렇게 세변 길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이 도형을 2배만큼 확대해 봅시다. 그럼 모양은 똑같이 생겼는데 크기만 조금 달라지겠죠? 여기가 4가 되고 이 길이는 6이 되고 이 길이는 8 이렇게 될 겁니다. 2배 확대했으니까. 그럼 왼쪽에 있는 도형을 2배만큼 확대해서 붙이면 오른쪽 도형과 완벽히 합동이 될 테고, 반대로 오른쪽 도형을 2배만큼 나누어서 축소하게 되면 반대로 왼쪽에 있는 도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했을 때 두 도형이 완벽하게 포개어지는 관계가 됐을 때 그때를 우리는 닮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닮음에 대한 기호를 쓸 때는 닮았다라는, 유사하다, 닮았다라는 표현이 영어에 similar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S자를 두 도형이 닮았습니다 할 때는 이 S를 쓰는데, 닮았으니까 그 앞에 이제 대문자, 그 S자를 따다 쓰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이렇게 쓰다 보면 이게 알파벳처럼 보이기 때문에 헷갈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S자를 옆으로 이렇게 눕혀놔요. S자를 이렇게 잡아뜨린 겁니다. 이렇게 된 표현이 앞으로는 닮음에 대한 기호가 돼요. 그럼 저 기호가 나오면 얘가 모양은 크기는 다를 수 있으나 모양은 똑같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닮은 도형에 대한 관계. 닮은 도형, 앞으로 이 단어를 자주 쓸 겁니다. 얘는 닮음 명사고 얘는 닮은 도형 이렇게 써줘야 돼요. 닮음 도형이 아니고 닮은 도형. 서로 닮음인 관계에 있는 두 도형을 우리는 닮은 도형이라고 말하고, 일정한 비율로 확대, 축소하면 두 도형이 합동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거를 우리는 닮은 도형이라고 말한다. 닮은 도형을 기호로 나타내는 방식은 합동과 똑같습니다. 합동은 두 도형을 이렇게 포개했을 때 서로 포개어지는 꼭지점을 순서대로 잡아줘야 되죠. 닮음도 동일해요. 일정한 비율로 확대 혹은 축소했을 때 서로 포개어지는 위치에 있는 꼭지점과 선분의 위치를 순서대로 잡으셔야 됩니다. 알파벳대로 쓰시면 안 되고요. 그럼 여기도 이걸 확대하게 되면 오른쪽을 축소하게 되면 왼쪽과 포개질 때 서로 포개어지는 꼭점이 A와 D, B와 E, C와 F 이렇게 서로 짝지어지는 점, 이걸 우리가 보통 짝짓는다는 표현이 대응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대응점이라 쓰고, 그럼 선분 AB랑 포개어지는 선분은 당연히 선분 D가 되겠죠. 대응변, 그 다음에 각 B랑 각 E는 서로 같이 포개어지는 각이나 대응각이라고 써요. 아셨죠?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대응점은 당연히 서로 포개어지는 위치고, 대응변의 길이는 같은 거예요? 아니면 비율이 일정한 거예요? 대응변의 길이는 같아야 돼? 아니면 비율이 일정해야 돼? 비율이 일정한 겁니다. 같진 않아도 돼요. 아까 말한 얘가 4, 얘가 2배, 그럼 얘는 8. 얘 5, 그럼 얘 2배, 얘 10.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율이 일정해야 돼요. 4대 8, 약분하면 1대2. 그럼 얘도 1대2. 그럼 이쪽도 1대2. 여기 6, 그럼 여기는 12. 1대2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비율이 일정한 거예요. 길이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응각의 크기는 서로 같아야 돼요. 이게 50도, 그럼 여기도 2배 관계라고 해서 이게 1대2 닮음이라 이게 2배로 커졌으니까 각도 2배로 커지겠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까 말했지만 모양은,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모양은 같아야 된다는 뜻은 각의 크기는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50도로 똑같은 각이 나와야 되지 각이 막 2배씩 늘거나 그러진 않아요. 각이 2배 늘면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관계. 여기 보면 오른쪽에 이 기호 있죠. 서로 알파벳 순서대로 쓰는 게 아니고 대응점의 위치를 잡아줘야 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역시나 여기도 거의 초보적인 단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리 갈게요. 자, 평면도형에서 닮음의 성질을 알아보는데 지금 우리는 평면도형, 입체도형이 아니고 평면에서 서로 닮은 두 도형의 대응변의 길이비는 일정하고 대응각의 크기는 같다.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대응변의 길이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확대나 축소하면 서로 포개어진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대응각의 크기가 같다는 뜻은 이게 모양이 같다는 뜻을 말해요. 모양이 같다. 그러니까 변의 길이는 달라질 수 있으나
비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각의 크기는 절대 달라서는 안 된다. 각은 그대로 그 각도를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일정하게 성립하는 그 대응변의 길이 비율 있죠. 그 길이비, 대응변의 길이비를 앞으로는 두 도형이 닮았을 때 나타나는 길이비, 얘를 줄여서 닮음비라고 불러요. 앞으로 이 단어 굉장히 잘 쓸 겁니다. 닮음비. 두 도형의 닮음비를 구하시고 그럼 뭘 구하라고요? 대응변의 길이비를 구하라는 뜻이다. 알겠지? 길이비야. 딴 게 아니죠. 대응변의 길이비. 서로 포개어지는 위치에 있는 변길의 각각 길이비를 구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두 도형이 닮았다는 걸 알았으면 여기가 1일 때 얘가 2였다면 나머지도 똑같이 몇 대 몇? 1대 2로 닮았다라는 조건이 성립하면 두 도형은 닮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한 변의 길이비가 결국은 전체 도형이 뭐가 되죠? 닮은 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닮은 도형을 찾으려면 1번 모든 원끼리는 크고 작고의 차이점이 있지 모양은 똑같잖아. 결론은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모양이 똑같은 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원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원의 모양은 다 똑같기 때문에 닮은 도형이 되고 정자 붙은 정다각형들은 전부 다 닮은 도형이에요.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크기만 다르지 모양은 다 똑같다. 변의 개수가 다르다는 거는 변의 개수가 어디 있어요? 근데 변의 개수가 같다고 하잖아요. 네. 변의 개수가 다른 사각형도 있어요. 아니요. 지금 이거는 변의 개수 같은 모든 정다각형이 아니라 같은 변 3개인 정삼각형, 같은 변 4개인 정사각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삼각형끼리, 정사각형끼리 이렇게 정자 붙은 것끼리는 다 닮은 도형. 단 정삼각형, 정사각형이 닮은 도형은 아니죠. 변의 길이가 다르니까. 변의 개수가 다르니까. 또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또 항상 닮은 도형이 뭐 있을까요? 원은 아까 나왔고. 원의 일부. 하나. 9. 부채꼴. 근데 선생님, 부채꼴끼리 제가 알기로는 모양이 좀 다르던데? 하나는 뭐 이런 게 있고, 하나는 뭐 이런 게 있고. 이거 어떻게 모양이 같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 앞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중심각이 서로 같은 부채꼴. 중심각만 서로 같으면 반지름의 길이는 달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반지름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 부채꼴이 커 보이고 작아 보일 뿐이지 중심각만 같으면 얘네는 확대나 축소하면 서로 포개진다는 뜻이에요. 중심각 같은 부채꼴 얘네들도 서로 무조건 닮은 도형이 성립하는 경우가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도 보시면 매우 쉽습니다. 사실 뭐 선생님이 풀어드리기도 좀 그럴 정도로 굉장히 쉬운 파트라 이것도 좀 건너뛰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합니다. 여기는 좀 할 말이 있는데 입체도형에서 닮음의 성질을 알아봅시다 라고 됐죠. 1번 입체도형의 닮음의 성질 서로 닮은 두 입체도형에서는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비가 일정하면서 또 대응하는 면은 서로 닮은 도형이에요. 여기 보신 것처럼 두 개의 삼각뿔이 나와 있죠. 근데 두 도형이 닮았다고 친다면 여기는 이 변이 6일 때 이 변이 4라면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비가 전체 도형의 닮은 비가 되죠. 두 도형의 닮은 비를 구하시오. 그러면 대응변의 길이비 6대 4 약분하면 3대 2가 닮은 비가 돼요. 그럼 이 3대 2를 나머지 모든 변에 똑같이 적용해서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한 변이 나오면 여기가 만약 5였어요. 그럼 이 변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랑이 닮은 도형의 대응변이 되죠. 그럼 길이비에 맞춰서 3대 2라는 길이비에 맞춰서 5대 x라는 변의 길이도 일정하게 성립할 거라는 얘기죠. 비례식 3x는 10 따라서 x는 3분의 10이라는 변 길이가 나온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은 확대나 축소하게 되면 서로 포개어지는 면이 되죠. 그래서 이 대응면들조차도 무슨 도형이 돼요? 닮은 도형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기 항상 닮은 입체 도형, 모든 구, 원을 입체로 돌리면 이제 구가 되니까 모든 전 다면체, 다면체 종류 몇 개죠? 다각형의 종류는 무수히 많지만 다면체 종류는 몇 가지예요? 6개였나? 아이고,
네? 5개. 벌써 까먹었어요. 뭐 있어요? 정삼면체랑 정삼면체 어디 있어요? 정팔면 정사면체. 정면체 정십이면 아닌데? 어? 정육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십이면체. 이십면체. 정이십면체. 여기 딱 정확히 딱 5개입니다. 그 5개들은 전부 다 닮은 동이 성립한다. 됐나요? 여기까지도 좀 괜찮죠? 이 뒤에 나오는구나. 근데 오늘 어차피 약속 때 여기까지만 하기로 했으니까. 네. 사실 여기까지 좀 했으면 했는데, 네, 여기까지 합시다.